민주당이 눈앞에 닥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일단 선거법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위증교사의 선고가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하고 관용차 문제로 또 기소가 됐어요. 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솔직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부의 그 분위기는 해도 너무한다. 예. 어떻게 제1야당 대표 주기를 이렇게 끝없이 하는 거냐. 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엔 세 개밖에 없지 않냐. 본인과 김건희 여사 방탄. 예. 제1야당 죽이기. 예. 전 정부 죽이기. 그거밖에 국민은 없고 그것만 있지 않느냐라는 예. 분위기라서 예.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그 의원들도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탄핵이든 하야든 예. 뭐든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개별적인 목소리들이 예. 이렇게 높아가고 있고요. 1대1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예.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함 예. 또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높죠. 혹시요 네. 내부 동요나 걱정 이런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 선거법이 네.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 예상 외의 중형이 나왔다고 지금 다들 보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네. 근데 위증교사도 네. 이게 만만한 재판이 아니라서 네. 어떡하지? 만약에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이라는 어떤 걱정이라든지 동요 이런 건 전혀 없나요? 내부 동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예. 정치 검찰이 기소한 거를 정치 판결을 한 것이고 예.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죽이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동요될 건 없고 오히려 전투 의지가 더 불타는 거죠. 그래요? 윤석열 정권과 예. 이렇게 무도한 윤석열 정권 그대로 도선되느냐라는 예. 그런 거고요. 네. 이번에 또 관용차 문제라든가 법카 문제 이런 건 이미 경찰에서도 엄청나게 조사를 해서 불송치했던 거 아니에요. 예. 불송치라는 거는 무혐의를 의미하는 거고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내리기 때는 검찰하고 그 당시 많이 소통을 하고 내려요. 예. 그런 걸 다시 끄집어서 이렇게 야당 죽이기에 나서니 참 해도 너무하는 거죠. 네. 어제 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네. 대표 편 들어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어제 보니까 망신주기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이런 글. 그러니까 네. 검찰의 기소를 좀 비판했더라고요. 네. 지금 예산안부터 그다음에 만약에 개각하면 총리 인준까지 야당의 협조를 얻을 게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 부분으로 기소했어야 되냐. 네. 다른 것만으로도 중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 얘기가 정확히 봤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관용차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걸었던 법카 문제를 가지고 잣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지자체장이나 도지사나 또는 지금 장차관이든 대통령이든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부터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태릉에 가서 골프 치는 거 그때 개인차로 갔겠어요? 관용차로 가고 경호처 요원들까지 대동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사적 취미 활동입니까? 공적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적인지 사적인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 대표 죽이고 사실 이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도지사들 제가 봤을 때 대통령부터 그 장차관들도 자유로운 분 한 분도 없을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독 이 잣대를 왜 야당 대표한테만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 시장 본인은 사적으로 쓴 게 단 이론도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밝혔다는 점을 본인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조사해 보면은 개인적인 건지
공적인지 애매한 것들이 예. 너무 많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골프는 사적입니까? 한번 사회자한테 물어봐야겠네. 공적인 겁니까? 그건 잠시 후에 나오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 물어봐야겠네요. 그럼 그때 대통령이 개인차로 가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차로 갈 수 없잖아요. 네. 장외 집회 내일도 하시죠?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저 어제 채널A인가요? 단독 보도 보니까 파란색 옷 입지 말라. 네. 민주당 깃발도 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네. 원래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당세를 좀 보이려면 민주당의 상징 색깔 파란색 옷 입고 깃발도 네. 좀 들고 뭐 원래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네. 갑자기 이런 공지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제 깃발이 가보면 아주 깃발이 크거든요. 예. 각 지역위원장 위원별로 깃발을 갖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단상이 안 보인다고 예. 컴플레인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깃발이 보면 한 3m 이래 높다 보니까 바로 옆이 차선이에요. 예. 그럼 이 깃발이 넘어지면은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회자가 자꾸 깃발을 그 도로 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라고도 몇 예. 번씩 가서 안전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깃발 이런 것들은 그 문제가 있겠다 해서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한 거고요. 파란색 옷이요. 파란색 옷은 이제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사실 토요일 같은데 그 예.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럼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예. 그러지 말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 편한 옷으로 오라는 지지인 거죠. 어제- 그리고 또 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예.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롱패드를 이제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 네. 의원님 네. 어제 그 기사에 보면 네. 이게 파란색 옷을 당원들이 입고 오면 너무 이제 민주 당원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좀 꺼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 화면을 봤을 때 야 저거 일반 시민들은 없고 다 민주당 당원들만 있구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서 그런 게 걱정돼서 당원들한테 파란색 옷 입지 말라 그런 취지다라고 어제 기사에는 돼 있던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편한 옷으로 아, 그래요? 누구든지 참여할 예. 수 있게 예. 이렇게 하는 그 취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 깃발은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굳이 깃발 안 들어도 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의원- 취지예요. 예. 의원님. 애초에 이제 장외 집회 하실 때는 어떤 효과라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일 거다 이런 호응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당원들 뭐 당연히 뭐 오는 거겠지만 당원들 말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네.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적습니까 지금? 솔직히?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네. 11월 2일 날 첫 저희들이 장애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 첫 주보다도 둘째 주 11월 9일로 기억되는데 훨씬 많았고 16일 언론보다는 날이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언론이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한 토요일 날 한 장애 집회에서는 그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진짜로 엄청나게 이렇게 인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탄핵처럼 예.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왜 그래요?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이렇게 많이 모이는 코로나요? 거에 대해서 코로나 한 예.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저녁 문화도 없어지듯이 예.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핸드폰을 집에서 보면서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장애 집회 같은 거 할 때 통계를 유튜브 동시 접속자 또는 그래요? 시청자까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시대 추세가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 사실 강장 문화가 월드컵 때 첫 생겼잖아요. 예.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대에 절정을 이루었고 예. 팬데믹과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장애 투쟁하고 장애 집회 또는 장애 축제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인원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의원님 네. 장외 집회의 목적은 솔직하게 조기 대선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장애 집회는 윤석열 정권의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 그래요? 촉구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지금 뭐 김건희 특검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예. 최혜병 특검도 거부하고 할 때마다 본인의 문제를 거부하니까 촉구 집회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예. 여기에 몰려드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하자는 시민들도 있고 예. 조기 하야를 알겠습니다.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예. 이대로는 안 된다. 빨리 물러나라. 이런 걸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대통령 골프 얘기 좀 해보죠. 앞서 말씀하셨던 이 지난 8월부터 한 최소 7차례 골프를 쳤다. 이게 지금 저 김병지 의원께서 확인하신 내용이신 거죠? 직접. 예, 우리 국방위 의원들이 예. 여러 제보를 받아서 국방위에서 제기됐던 걸 제가 정리해서 예. 예결위해서 이걸 가지고 질책을 했죠. 그런데 지금 네. 대통령실 경호처 얘기 보니까 대통령실 얘기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외교적 의미가 있다. 미리부터 연습을 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던데. 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혀 저는 아주 그 해명 자체가 너무나 예. 그 엉터리라고 봐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걸 예측했다면은 8월 24일 날 골프를 치셨는데 예. 8월 24일 요때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장남이 왔었어요 한국에. 8월에 왔죠. 예, 요 시점이 왔어요. 아, 딱 이 시점이에요. 예, 이 시점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골프장에 갈 것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못 만나면 국무총리라도 만나는 거고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구차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예. 11월 9일 날 태릉에서 골프 치는 것이 모 언론사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될 걸 예상해서 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처음 그립을 잡았다 해서 예. 제가 그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뭔 소리냐. 11월 2일 날 또 그립을 잡았는데 예. 그러면 7일 만에 잡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다음 해명이 뭔지 아세요? 그다음 해명이 또 엉터리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매주 뭐 골프를 치는데 우리도 쳐도 되지 않느냐. 예. 그럼 미국은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때 거짓말해서 하야했는데 예. 그걸로 따지면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하야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했더니 또 다른 걸로 뭐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야, 그 해명이 잘못됐다. 예측하고 트럼프가 될 걸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매를 버는 일을 하고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무슨 8년 만에 그립을 잡고 그렇습니까? 근데 네. 의원님 대통령이 골프 친 거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골프 친 날 뭐 시점이라든지 일종의 거짓 해명 논란 이게 문제라고 제가 보시는 계속 거예요? 주장한 것은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 골프 칠 수 있죠. 문제는 그 시점과 태도가 네. 부적절한 거고요. 예. 그 시점 자체를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다 그때 따졌는데 예를 들면 8월 24일 날 같은 경우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가 대대적으로 해서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돼 있는데 그날 군 골프장에 가서 치는 것 장소도 부적절하고 예. 시점도 부적절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따진 거고요. 예. 태도 또한 아주 엉터리잖아요. 해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태도도 예를 들면은 예약 9월 28일은 예약도 없이 당일에 아침에 통보하고 갔으니 얼마나 예. 골프장 운영에 그렇고 카트 같은 경우도 카트 길로 안 가고 일부는 페어웨이로 막 갔다 하잖아요. 그래요? 잔디가 예. 9월 중순이면 생육이 끝나요. 그럼 잔디 손상이 되고 골프장이 아주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아나무인격인 골프를 치는 모습에 그 알겠습니다. 캐디들이 이런 증언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요? 네. 자, 의원님. 그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권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 받기로는 골프장에 있는 그
근무자하고 캐디 분들하고 이런 신상을 경찰인지 군 경찰인지 몰라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신상을 갖고 갔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누설이 되니까 예.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은 경찰이든 군 경찰이든 갖고 갔다면은 민간인 사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군 골프장에서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민간인 분들이에요. 예. 군인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영장 그런 것도 없이 갖고 가서 한다는 것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재갈을 물리는 예. 격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제보하지 마라. 예. 너희들 신상 다 갖고 있다. 사실 지금은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발의는 되긴 한 건데 이게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고 당선 부여용 벌금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기준 완화된 거죠. 네. 이거 결과적으로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좀 시점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거법은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 거의 다가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해 보신 분들은 예. 본인이 선거법이 너무 애매하고 또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돼 있었던 사항들이고요. 시점이 그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되는 시점은 있는데 예. 선거법은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는 분야인데 또 그 괜히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는 또 이재명 방탄한다고 모든 거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이래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은 좀 필요한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